유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위조 문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고 정작 가장 처음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 만들어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국내로 들어오는 2천여 명의 탈북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야말로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180일까지 강제로 구금하고 사실상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불리는 이 무시무시한 곳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 일단 끄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완력을 사용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179일이나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진술 안 한다게 되면 안 한다고 또 때리고, 그럼 또 내가 탈북자라고 또 허위 진술하면 또 때리고.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곳, 바로 합동신문센터입니다. 이곳에선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수백 개의 무덤들이 빼곡히 들어찬 경기도 시흥시의 공설묘지. 한쪽에 무연고 변사자, 즉 아무런 연고가 없는 시신들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비석조차 없는 이 봉부는 어느 탈북자의 무덤입니다. 2년 전인 2011년 12월 국정원이 발표한 짤막한 보도자료에 등장했던 탈북자 한모 씨.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한 뒤 샤워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 장의사에서 나를 잡아서 와요. 그럼 우리 자리가 여기다 그렇게 밝혀주는 거죠. 취재진은 관할 경찰서와 시청에 한 씨의 이름과 출생지,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공문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적 사항이 들어 있어요? 있습니다. 성명이 정확히 들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성명 앞에 생년월일 정도, 그 뒤에는 땡땡땡땡. 한 씨는 과연 누구일까? 국정원의 주장대로 정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었을까?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한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는 것 말고는 그가 간첩이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라면서 이름마저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한 씨의 자백 말고 간첩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우리 보도자료 보시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실 그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외의 사실은 뭐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당시 경찰 조사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한 씨가 숨지기 직전 어떤 내용의 신문이 진행됐는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시흥경찰서 형사과에 지금 남아 있게 됩니까? 그 당시 없겠죠. 아마 다 송치를 했겠죠. 검찰로. 그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가령 부검도 안 하고 했으면 그게 은폐하려고 일부러 그랬었다고 의혹을 갈지 모르지만 다 하고 한 겁니다. 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을 때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008년 입국해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던 박모 씨. 박 씨는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힌 채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쓸 것을 매일같이 요구받았다고 말합니다. 아, 선생님을 간첩이라는 네, 나를 간첩이라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너희들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가. 여기 지금 의문이 있고 한 번에 한 10장씩 쓰라는 거예요. 나를. 네? 그래 보더니 또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종이를 찢어버려 또 쓰라는 거예요.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자고. 그래서 운동복권 매서 이 목에 다 맸어요, 내가. 운동복권 목에다 다 매고 이렇게 일어서서 이러다 창틀에 걸자 하는데 경찰관이 들어온 거예요. 응? 들어서 다리를 탁 치더니 내가 넘어져서 시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권 침해라는 건 더 말할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한 해 2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길게는 6개월까지 조사를 받는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탈북자들은 변호인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인과의 면회는 물론 편지 교환도 차단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길건 짧건 누구나 독방에 갇힌 채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독방에서 아예 못 나가죠. 3일 동안. 근데 옆에 방에 둘린 거 보니까 거짓말 좀 했겠죠. 막 심한 욕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나요? 얘기해도 되죠? 예.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명목상 보호시설일 뿐 간첩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강제 구금 상태에서 강압적 조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탈북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합동신문센터 조사 기간에 국정원 직원의 언행에서 공포감을 느낀 경우가 절반 가까운 43%나 됐습니다. 직원의 무시와 반말을 경험한 사람이 23%, 폭언을 들은 경우가 17%였고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맞아가지고 주먹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마지막에는 머리에서 막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 맞은 게 우다리 맞은 게 퍼렇게 되면서 서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 응급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7km 떨어진 종합병원. 이곳 응급실로 탈북자들이 수시로 실려온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국정원 차로 와요. 회색차인데 다 유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혀 밖에서 전혀 안 보여요. 외부인들 볼 때는 뭔 차인지 모르죠. 밤에 이제 아픈 거는 외래수가 안 돼서 그냥 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며칠에 한 번 정도씩은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고 싫어요. 가혹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지만 합동신문센터의 견고한 벽은 국회의 감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국정원의 내부, 더군다나 합심센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 통제가 말로만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을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일단은 없고요. 시간도 주지를 않습니다. 요구를 해도 갖다 주지를 않고요. 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합동신문센터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국정원 직원들이 나타나 에워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일단 끄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완력을 사용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잠깐만. 카메라는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며 끊임없이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당하는 탈북자들. 이런 식의 국정원 조사가 유씨 남매의 경우처럼 간첩을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2008년 10월 합동신문센터 개소 이후 이곳에서 조사를 받고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는 모두 12명에 이릅니다. 한 달 이상 2달 미만 조사받은 11명 가운데는 2명이 기소됐지만 5달 넘게 조사받은 탈북자들은 거의 절반이 기소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소율도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시간적인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이제 극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 이제 조사가 반복되면서 무슨 판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수사관이 원하는 자백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여기는 못 나가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범죄를 받아야 되는가? 응?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지. 여기 자유민주 국가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자유민주 국가인 게 아니라 독재정부가 더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이북보다는 정말 더 못한 곳이에요 여기가. 저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가혹행위나 인권 유린이 발생한다 해도 누구도 진상을 알 수 없는 곳.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라고 불러도 전혀 지나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